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양국이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주요 무역 합의 내용을 보면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 48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와 반도체와 원전, 바이오 등 대미 투자 펀드 2,000억 달러가 포함됐는데요. 추가로 한국은 미국산 LNG 1,000억 달러 규모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자동차 품목관세도 15%로 각각 10%포인트씩 낮췄습니다. 그런데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 한국은 득보다 실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본과 동일하게 15%로 내려간 상호관세인데요. 한국은 일본과 경제 수준, 즉 그 GDP 면에서 뒤처져 있죠. 그런데도 관세율이 같은 겁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국으로 무관세였다가 15%로 오른 건데, 일본의 경우 미국과 FTA 비체결국으로 무역 합의 이전부터 관세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관세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자동차 품목 관세를 예로 들어 일본은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 올려 15%로 합의했는데 한국은 0%에서 15%로 결정된 데 대해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한 건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다음으로 우리 정부는 마스가, 즉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무역 합의를 도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지만 미국 조선업이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워드 럴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투자한 3,500억 달러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저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한 거죠. 이제 김용범 실장은 재투자 개념일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해 수익 배분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가 거듭 강조했던 방위비 인상 문제, 그리고 무기 구매 등은 이번 협상에서 빠져서 추후에 한국 정부를 다시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번 무역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일본보다 적은 이제 투자 규모를 이제 한 건 이제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또 이제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점, 그리고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점 등은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향후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대규모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승리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오늘 미중 양국이 관세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상호 관세를 계속 인상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유리한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연장안을 승인할 경우 8월 12일 이후 90일간 이제 미국은 중국에 30%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포함해서 동남아 국가들에게 20에서 30%대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서 중국에 매긴 이제 30% 관세와 이제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바로 히토류 카드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례로 중국은 히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미국이 엔비디아의 H20 칩 그 중국 판매라는 양보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허리펑 국무원 총리는 최근에 그 미국과의 그 3차 무역회담 직후에 미중이 싸우면 모두 다친다며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미중 경제 무역 관계가 각자 발전 목표 실현뿐 아니라 세계 경제 발전과 안정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중국이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의 낮은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느긋하고 강한 어조로 훈계하는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는데요. 지난 23일이죠. 일본 니케이 지수는 미일 무역 협상 타결 소식에 그날 하루에 3.5% 급등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미국으로부터 판매를 허가받은 엔비디아의 H20 칩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며 엔비디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CCTV에 따르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오늘 엔비디아를 불러서 중국에 판매되는 H20 칩의 백도어 안전 리스크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CCTV는 최근 엔비디아 컴퓨팅 칩에 심각한 안전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중국은 미국과의 이제 AI 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자립에 이제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화웨이 등을 중심으로 한 자국 내 반도체 업체들을 육성해온 중국은 고성능 칩 기술 국산화에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가 2분기 1조 원대 적자를 냈습니다. 닛산 차는 2분기 1,157억 엔, 우리 돈으로 1조 768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닛산은 2천억 엔의 적자를 전망했지만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이 예상보다는 이제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닛산의 2분기 매출 10%가량 감소했다며 국내외 판매 부진이 계속되고 호전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닛산은 지난해 사업년도 6,708억 엔, 우리 돈 6조 4천억 원 적자를 낸 뒤에 전 세계 공장을 17곳에서 10곳으로 줄이고 전체 직원의 15%인 2만 명을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영난 지속 소식에도 불구하고 닛산 자동차 주가는 오늘 상승했는데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